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강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곽은주입니다. 오늘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동구 구청장에 출마한 후보를 모시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는 후보께서는 발언하시는 모든 내용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강동구를 이끌어갈 진정한 일꾼은 누구인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의 초청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해당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좌석은 앞서 추첨한 결과에 따라 앉아 계십니다.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최용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후보 최용호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식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해식입니다. 네, 두 분을 모시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토론회 규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후보가 서로의 정책에 대해 심도 깊게 묻고 답변할 수 있도록 반론과 재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드릴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기조 연설로 시작합니다. 이후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각 후보의 공약을 듣고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후보자 모두 발언 후 개별 보충 질문, 자유주제로 토론할 수 있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맺은 말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모든 발언에는 엄격하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발언 중에 스튜디오 앞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를 통해서 발언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후보께서는 발언 시간 등 토론회가 정한 제반 규칙을 엄수해서 토론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자리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는 자리로 상호 비방이나 흑색 선전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기조 연설입니다. 각 후보에게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연설은 사전 추첨 결과에 따라서 기호 1번 새누리당 최용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용호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새누리당 강동구청장 후보 기호 1번 최용호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토론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켜주지 못하고 구해되지 못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면서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술고시에 합격해서 서울시에 27년간 근무한 기술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린벨트와 공원 녹지를 총괄하는 푸른도시 국장을 근무하면서 큰 일을 많이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강동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우리 강동구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많은 자치구입니다. 하지만 강동구는 6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부구청장으로 근무할 때 강일동에 첨단 업무단지를 만들어 삼성 엔지니어링을 조성하고 그리고 일자산 광장과 강동 그린웨이 그리고 강동 아트센터와 구립도서관, 어린이회관, 주차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큼직한 사업을 잘 추진했던 것은 서울시에서 월드컵 공원과 서울숲 등 큰 사업을 경험한 추진력과 인적 자원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6년 전 열정적으로 일해서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렸던 것처럼 구청장이 된다면 이러한 경험과 오랫동안 구성한 강동 발전 방안을 하나하나 현실로 옮기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식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청장 후보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이해식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렇게 선거운동에서 표를 달라고 유권자 여러분께 부탁을 올리는 마음이 매우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국가 대사이고 민주주의적 질서를 또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이자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함을 전하는 손길들도 뿌리치지 마시고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지난 6년 동안 제가 구청장 재임 시에 강동구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서울 동쪽 끝에 위치한 주거 중심형 도시였습니다만 이제 지하철 9호선이 연장이 됐고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엔지니어링 단지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이 입주한 첨단 업무 단지도 다 지금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삼성을 유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임 구청장이 MOU만 체결하고 중도에 사퇴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된 이후에 최대 난항이었던 전력수급 문제를 김상수 당시 한전 사장과 만나서 해결했습니다. 본 계약을 체결했고 건축 허가를 내줬고 그리고 준공해서 입주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차질 없이 삼성 유치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유치 과연 누가 해냈습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강동구는 도시농업이라든가 생명 존중 사상을 고취시키는 동물복지 사업이라든지 전국에서 배우고 따라하는 브랜드 사업으로 가치가 이름이 드높여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기조 연설을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드리면 두 후보는 순서에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의 답변이 끝나면 서로 한 번씩 상대방에게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통 질문에는 2분, 보충 질문에는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최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 빈도도 높아져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강동구의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며 후보께서는 앞으로 다양한 유형별 재난에 대비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답변은 순서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우리 강동구의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의 수준은 매우 양호한 편으로 생각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도 문제가 없고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도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풍수해가 가장 중요한 재해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 많은 비가 와서 2천여 반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이 수해를 입었는데 그 이후에 성내 빗물 펌프장 그리고 천호 빗물 펌프장의 펌프를 아주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든 길동 전화국 앞에 상습 침수도 해소가 됐습니다. 511m 이르는 대형 하수관거를 설치를 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우리 강동구의 구봉산, 일자산, 수영산 등의 사방사업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산사태를 방지를 했습니다. 설해도 있습니다만 우리 강동구는 탁월한 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설 장비도 직원이 제안을 해서 눈썰미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여름철에 물차 또 청소차에 이런 제설 장비를 달아서 예산을 아껴가면서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재난안전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고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어린이의 등 하굣길을 지키는 어린이 안전지킴이, 어린이 안전학교 등을 지원을 했고 안전귀가 마을버스, 또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N버스, 올빼미 버스도 우리 강동구에서 운행을 하고 있죠. 특히나 안심귀가 스카우트들이 다 여성들인데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새누리당 최용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세월호 사건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발생 원인도 그렇지만 구조 과정에 이르기까지 기본이 무시된 어처구니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동구청장 후보로서 어린 학생들과 비롯한 무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범국가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강동구는 행정안전국 자치안전과에 도시안전관리팀 직원 3명이 도시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나마 팀장을 제외하면 직원 2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직원 가지고는 일상적인 현황 관리 정도라면 몰라도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지금 정부에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전담 부서 확대 보관 등의 조직 정비로 체계적인 신속하고 정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를 구축해서 사전 예방과 대비 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 발생한다면 분야별로 완벽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서 안전교육을 생활화해서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 조치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강동구에는 재개발, 재건축, 노후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진단, 또 저지대 침수 예방 등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구민이 행복한 안전 강동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서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식 후보께서 먼저 최용호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저희 강동구는 박근혜 정부 등장 이후에 행정관리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바꾸고 자치행정과를 자치안전과로 바꿨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죠. 이렇게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변화를 꼭 꾀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그 인사라는 것은 결국은 조직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동구의 조직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적인 안전 조직부터 장악을 해야만이 안전 그 조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전에 대해서 이 조직을 확실하게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와 연계돼서 우리 구의 조직을 만들어낸다면 정부와 잘 협조를 하면서 또 구석구석 챙길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과 저지대, 저습지대를 잘 챙기는 그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최용호 후보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후 이해식 후보께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 후보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로 우리 강동구의 그 자연적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강동구처럼 복잡한 도시에서는 자연적 재난에 비해서 사회적 재난이 더 훨씬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물론 자연재해와 관련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사회안전과 관련돼서는 이미 조직적으로도 담당 부서를 가지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가
또 명칭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조직의 개편들을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매뉴얼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매뉴얼이 없어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탐욕이 말하자면 탐욕이 어떤 이런 어떤 그 규칙, 원칙 뭐 이런 것들을 밀어낸 거죠. 그리고 안전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공직자들 그리고 또 민간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적어도 원칙을 지키고 또 공직자가 자기 직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사회 안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각종의 규제 이런 것도 실제로 규제를 어떤 발판을 삼아서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 규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강동구는 그런 면에서 매우 안정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지역 주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동 구민의 생활 개선과 관련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긴급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과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최용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우리 강동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는 주거와 교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거,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교통 문제는 강동구청장 혼자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27년간 근무해서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들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덕, 둔촌 등의 19개 단지의 시 2만 세대에 달하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청장 직속으로 재건축, 재개발 전담 추진 부서를 신설해서 부진 원인을 신속히 진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서 분담금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또한 대책을 잘 추진한다면 친환경, 고품격 재건축 단지를 조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8호선, 9호선의 연장 노선의 위치나 역사의 위치 등 조기에 이걸 확정하고 또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장 노선과 정거장 위치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조기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지속적이고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조기 착공과 개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교통이 아니고 동서교통이 우리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동 신호를 연계할 수 있는 자동 연동 체계를 잘 정비해서 동서교통 문제도 해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해식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희 강동구의 생활 불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교통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이용, 지하철 문제입니다. 지하철 9호선이 우리 강동 구민들의 가장 중요한 수건 사업이었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고덕강일 1지구까지 연장이 되도록 확정이 됐는데 강일동까지 연장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일동까지 연장되는 것도 후보 노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후보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떼야 되겠죠. 제가 구청장이 되면 이것도 해결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연장도 특히 암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암사 지역은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제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위치 그리고 노선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암사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은 제가 공약한 역사 신설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기공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와 이 지하철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시스템은 돼 있지만 특히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노선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강일동에서 지하철 역사를 연결하는 문제, 특히 리엠파크 3단지를 경유해서 지하철을 연계하는 문제, 또 구민회관에서 암사역까지 그 구간에 이 마을버스는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할 만큼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이 문제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천일 간 새로 개설된 도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이내,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용호 후보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덕단지, 둔촌단지 등 2만 세대의 재건축은 건설 외형만 보더라도 약 20조 원의 건설 경기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이것만 빨리 한다 하더라도 강동구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해서 착공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공사와 조합과 구청 간의 대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최용호 후보께서는 이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문제, 또 뉴타운이라든가 이 각종 재개발 사업이 이 벽에 부딪히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마치 이 민관이 이 협력이 안 돼서 대화가 부족해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선 경제적으로 경기 후퇴에 따라서 재건축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집을 가지신 분들은 집을 가지신 분대로 이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특히 시공사가 이게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통을 부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그동안 지지부진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 강동구는 재건축 추진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거의 지금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하셨는데 둔촌 아파트만 하더라도 엊그저께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즉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만 남아 있을 따름입니다. 관련 서류가 다 갖춰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빨리빨리 이런 허가권을 행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3단지, 2단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덕단지도 거의 대부분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해식 후보, 최용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 후보께 묻겠습니다. 대화가 부족해서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바로 아주 제가 꼭 답변 드리고 싶은 거를 마침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용적률은 법상 250에서 35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나 구에서는 조례로서 이것을 더 50% 이상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용적률의 완화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건설사나 조합사 또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획기적으로 거의 한 가구당 5천만 원 이상의 이 분담금을 경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노력을 구청장이 서울시나 정부와 대화를 하고 또 시공사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앞섰을 때 건설 경기와 상관없이 우리 재건축은 빨리 진행될 수가 있고 우리 강동구를 새롭게 정말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후보의 질의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한 해 예산은 2014년의 경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구조는 곧 구정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려운 세입 여건을 감안하면 더욱더 효과적인 분야별 지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 예산에 있어서 향후 증가와 삭감이 필요한 분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번 질문의 답변은 이해식 후보 그리고 최용호 후보의 순으로 듣겠습니다.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예산 건전성 확보 방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이 예산의 지출을 효율적으로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증액할 것은 증액하자 이렇게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입 여건이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지방세는 부동산 과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면 많이 거치고 불황이면 덜 거칩니다. 지금 지방 세수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구의 자체 재원인 재산세나 등록 면허세만 하더라도 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각각 10억씩 줄었습니다. 이렇게 재산세가 주는 사태, 이것은 IMF 이후에 없었던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교부금도 줄었습니다. 서울시 교부금은 그동안 취득세 50%를 자치구에 골고루 나눠줬는데 이제 취득세만 가지고 그렇게 주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재원을 가지고 일정 비율을 자치구로 이렇게 교부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도 어렵기 때문에 교부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비용이 대폭 늘었습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정말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지방정부와 매칭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중앙정부는 특히 보육 같은 경우에도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20%만 중앙에서 되고 80%는 지방에 미루고 있습니다. 생색은 중앙이 내고 돈은 지방에서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부문별 삭감 내지는 증액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데 답변 시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유의해 주시길 두 후보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이내입니다. 이해식 후보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강동구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까? 네, 이제 답변을 들어야 될 시간인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최용호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예산 건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반 회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강동구는 2008년도에 50%가 넘던 재정 자립도가 불과 2014년도에는 30.4%로 아주 급추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행사와 축제성 관련 경비에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1위인 강남구가 1등을 했고 우리 강동구가 2등을 해서 45억 6천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차장을 만드는 데 써야 될 주차 예산 300억 원을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구청장이 당선된다면 이러한 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예산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주차장 건립과 노인 전문 요양원, 어린이집 확충 등 복지공간과 장애인 시설, 취약계층 보호 등 구민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데 또 아이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약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적극적인 기업을 유치해서 선순환 구조, 예를 든다면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대기업을 유치한다면은 지방세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순환형 구조를 만들어서 세입 증대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적극 발굴해서 세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서 진행 순서를 제가 헷갈리면서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두 후보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보충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이내입니다. 이해식 후보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네, 조영호 후보께서 언급하신 매일경제에 난 그 신문 기사는 허위입니다. 작년 10월 30일 날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그 다음 날로 해명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경 이외에 다른 언론에는 일체 나지를 않았습니다. 최재천 의원이 안전행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행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모든 과목을 다 통틀어서 그렇게 집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다소 복지성 경비, 인건비성 경비라든지 네. 후보님, 예,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네.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매일경제를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것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연 강남구처럼 세수가 많은 강남구에서 행사성 경비를 쓴 것도 참 아깝기 때문에 질문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 강동구는 1년 예산이 4천억밖에 안 되고 강남구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강동구가 바로 인근에 있는 송파구는 4등을 했는데 24억 원의 행사 경비를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2등을 해서 송파구의 예산보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우리 강동구가 45억을 썼다는 것은 심히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45억을 쓰고 강동구가 24억을 썼다면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이러한 경비를 확실하게 줄여서 다른 필요한 예산에 돌려 쓰는 그런 해량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최영호 후보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그 주차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주차장 짓는 데 써야 될 그 300억 원의 주차 특별회계 예산은 법적으로 다른 데는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부터 4년에 걸쳐서 50억씩 100억씩 이 법적으로 주차장에만 쓰도록 돼 있는 돈을 다른 데다 썼는데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비의 증가 때문에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해명이 필요한데 저희 행사 경비에는 아트센터 운영비 16억도 들어있었고 또 인건비성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무관리비라든가 기타 보상금 이런 것으로 될 것이 행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행사비로 쓴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명 자료를 배포했고 저희가 보니까 15억을 써서 우리의 행사 경비가 25개 구 중 13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그것은 마찬가지이고 28억인데 13억은 아트센터 운영비입니다. 아트센터 운영비를 빼면은 역시 우리 강동구의 행사 경비는 13위 정도 수준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 일반 회계로 전입해 쓴 것에 대해서 다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무슨 뭐 개인적인 용도로 썼겠습니까? 다 우리 국민들의 복지와 필요한 경비에 쓴 것이죠. 이처럼 예산을 편성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배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강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열기가 이제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두 후보께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두 후보의 발언을 들으실 수